But I was all you wanted. We'll be forever, yeah, you said. I guess those words don't mean the same to you. We used to stay up all night, talking till the sunrise. But now it's like you're somebody new. Well, you said that you needed some time, so I gave you your space. But if you think that you're still on my mind, well, you made a mistake. Cause I don't turn the radio off when I hear our song. And I'm not holding your t-shirt close when I'm alone. And I don't see your face in every stranger on the street.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드레스, 다이버, 필드,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을 뽑는다면 단연 다이버워치겠죠? 다이버워치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어떤 브랜드와 어떤 모델이 떠오르십니까? 혹자는 세이코 다이버들, 혹자는 오메가 다이버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중들의 머릿속에 다이버워치 하면 기원이 되는 브랜드와 모델은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블랑팡의 50 패덤즈입니다. 특히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굉장히 아이코닉한 모델이라 캐시카우가 필요한 중소 브랜드들의 카피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서브마리너와 현행 50 패덤즈를 모방하는 브랜드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빈티지 서브마리너와 빈티지 50 패덤즈를 오마주하는 브랜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롤렉스 빈티지와 블랑팡 빈티지들을 그때 그 감성 그대로 메이킹하는 브랜드입니다. WMT의 팬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MT의 특성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빈티지와 커스텀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콜렉션이고 하나는 커스텀이에요.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콜렉션 모델 중에 한 모델이지만 사실 이 브랜드의 매력은 커스텀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틀 안에서 베젤, 인서트, 다이얼, 핸즈, 초침, 분침, 시침, 그리고 에이징까지 자신의 취향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소재인 사파이어 글래스와 세라믹 인서트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때 그 감성을 내기 위해서, 빈티지 감성을 내기 위해서 아크릴 크리스탈과 베이클라이트를 사용하는 것도 좀 특이하겠네요.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에이징 작업까지 해주는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야 안 이쁠 수가 없어요. 롤렉스 빈티지 중에서도 명기 중에 명기라고 칭송받는 GMT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일반적인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된 조상들을 오마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닐 뿐더러 오마주를 할 때 보통 소재를 사파이어 글래스나 사파이어 인서트 같은 것으로 현대화시켜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WMT는 소재까지 그 당시 사용하던 아크릴과 베이클라이트를 사용했어요. 오메가 문워치 운모 모델을 사용하신 분이라면 사파이어 글래스와 운모 글래스의 느낌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도요, 현행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모델이에요. 소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다이얼은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예요. 다이얼의 색상은 매트한 검정색이나 이 매트함이 수준이 매우 섬세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인덱스의 퀄리티와 야광점도 역시 튀는 것 없이 깔끔하게 발려있고요. 폰트도 마찬가지고 비교적 깔끔한 엠블럼과 브랜드명이 매우 작게 프린팅되어 있으나 역시 깔끔한 편이에요. 6시 방향에 있는 많은 글자들도 다이얼 밸런스를 깨지 않는 선에서 잘 위치해 있고요. 핸즈는 강제적으로 에이징 되어서 정말 빈티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다이얼과 인덱스는 갓 태어난 애기 피부 같은데 핸즈 중에서 시침과 분침만 80세 노인 같으니까 하나의 모델 안에서 세대차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요? 이 다이얼과 핸즈의 나이대를 통일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롤렉스 빈티지 GMT 6542의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빈티지 모델답게 러그홀을 뚫어서 줄질하기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케이스의 쉐입은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와 매우 흡사해서 편합니다.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는 신기해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또 편하기는 엄청 편해. 38mm라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에 46mm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럭투럭, 두께는 14.5mm로 두꺼운 편인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게 글래스 높이가 3m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실제 체감되는 두께는 11에서 12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백은 롤렉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솔리드백으로 단단하게 막혀 있어요. 특이하게 베젤은 황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계에서 10원짜리 냄새가 납니다. 왜 여기만 황동으로 만들었을까요? 빈티지함은 배가 되긴 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롤렉스 GMT 빈티지 오리지널 모델도 이 부분이 황동은 아니겠죠? 인서트는 베이클라이트라고 이걸 어디서 많이 봤다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봤냐면 그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실 가면 곤충들 먹는 호박 말고 보석 호박 안에 관상용으로 벌레들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호박 재질과 엄청 비슷해요. 딱 그 재질입니다. 베이클라이트 안에 롤렉스의 GMT의 상징과 같은 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반 나누어서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전부 야광이에요. 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오리지널도 그랬을까요? 베젤에 클릭감이 없어요. 뻑뻑해서 쉽게 돌아가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평소에 베젤을 돌리면서 딸깍딸깍 소리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조금 어색한 느낌입니다. 글래스는 더블돔 아크릴 글래스예요. 엄청 솟아있어요. 마치 아침에 텐트 친 것처럼. 이 아크릴 재질의 글래스는 처음 만나보는데 저는 시계를 고를 때 무조건 사파이어 글래스 있는 것만 사왔거든요. 문워치도 마찬가지로 사파이어 글래스로 샀고요. 그런데 이렇게 운모 재질, 아크릴 재질의 글래스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파이어 글래스의 경우 빛을 되게 날카롭고 세게 때려가지고 눈을 아프게 하거든요. 반면에 이 아크릴은 빛 반사가 되게 부드럽고 생각보다 투명하고 느낌이 따뜻해요. 저는 무조건 사파이어 글래스 파였는데 아크릴이나 운모 글래스도 허용 가능해졌어요. 브레이슬릿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롤렉스의 주빌레 브레이슬릿인데 빈티지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퀄리티까지 재현한 걸까요? 이건 아니겠죠? 정말 그 당시의 브레이슬릿의 퀄리티 같아요. 이 모델을 원한다면 사제 주빌레 브레이슬릿을 구해서 차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만원대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빈티지 롤렉스, 빈티지 블랑팡 이런 스타일의 다이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대안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신만의 취향이 깃든 모델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괜찮은 브랜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극도의 빈티지함이 대중들의 일반적인 기호와는 조금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가격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조금 더 현대적인 소재와 현대적인 마감을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까지 선택지를 주었으면 어떨까? 그러면 더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롤렉스와 블랑팡의 디자인들은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것들이니까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런이었습니다.